사회적 가치를 위한 영상 콘텐츠 활용의 첫 시간으로 소셜 임팩트의 이해와 주요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이슈에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소셜 임팩트는 긍정적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국내외의 소셜 임팩트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셜 임팩트란 무엇일까? 소셜 임팩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임팩트는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영향력을 갖고 있죠. 소셜 임팩트는 그런 영향력 중에 긍정적 영향력에 집중하는 개념이 바로 소셜 임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사회공헌과 달리 브랜드의 핵심 업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얘기하고요. 사회적으로 긴급한 중요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가치와 효용을 만드는 것을 브랜드의 존재 이유와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객과 잠재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 가치관을 또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공감하는 데서부터 소셜 임팩트는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요. 공통의 의미는 긍정적인 변화,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브랜드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공동적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셜 임팩트의 중요성은요. 첫 번째는요. 이제 그 기술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들한테 어필되지 못해요. 웬만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셜 임팩트라는 거죠.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에서는 윤리적 소비 가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성과를 내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셜 임팩트의 핵심 내용이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기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는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소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Z세대는요, 그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갖고 MZ세대라고 하는데요. 가치 소비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격 만족도 등도 아주 세밀하게 따져서 소비하는 이런 MZ세대의 특징이 바로 가치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친환경 활동들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3분의 1에 이른다는 최근에 국민은행, KB 국민은행의 조사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환경의 가치, 환경의 기준들을 중요한 그 경영 활동의 필수 요소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근거와 조사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셜 임팩트와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공유가치 창출, 그리고 ESG.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급부상하고 환경 문제들이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사회 문제가 되면서 CSR, CSV, ESG와 같은 그런 개념들이 대두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영평가에서 서술하는 내용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R은요, 기업이 하고 있는 자선과 기부,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CSR은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이야기하고요. 기업의 이해관계자나 투자자, 시민, 그리고 이런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바로 CSR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즈니스와 별개,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거와 별개로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CSR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의 CSV라고 하는 개념은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CSR처럼 기업 활동 자체로, 기업의 브랜드로, 기업의 역량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까지 추가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CSV라고 합니다. CSV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CSV는 CSR보다 약간은 진화된 개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SV, CSR 두 개념 모두 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과 지역과 공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ESG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대기업들에서 ESG를 하겠다, 환경을 보호하겠다, 지배구조를 변경하겠다, 사회적 책무와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최근 들어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CSR, CSV, 기업의 사회적 활동들이 계속 급부상하고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는 것이 바로 ESG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 평가할 때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 빚이 얼마나 있어, 자산은 얼마나 갖고 있어, 이런 눈에 보이는 재무적 요소만 가지고 기업을 평가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까지 평가하게 되고요. 투자자나 고객이 이 기업을 살피는,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ESG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ESG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ESG에 기업들이 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은요,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 환경의 문제는, 또 기후위기의 문제는, 여기 폭우와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구의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국제적으로 협약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 2030이고요.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한국 사회에서 작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가운데 디지털 뉴딜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였잖아요. 국가도 또 기업도 또 비영리 단체도 코로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고 있는 기업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또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인 거죠. 기업은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보편적인 타당한 그 원리와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 내용입니다. 갑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더 이상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이유에 따라서 그 ESG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걸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들은 이런 역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ESG를 거스르면 탈퇴와 불매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CSR, CSV, ESG는 현재 어떤 상황,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거론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토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겪어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한 협력을 통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매우 필요한데 CSR과 CSV, ESG와 같은 개념과 접목하면서 공동체의 협력이라고 하는 모색들을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선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셜 임팩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오뚜기인데요. 오뚜기는 최근 갓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젊은 분들한테 회자되고 함께 공유되고 있는데, 이 갓뚜기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뚜기의 합성어죠. 이 오뚜기가 갓뚜기로서 사람들의 오르내리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창업자와 또 두 번째 현 회장님의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요. 함태호 회장이 이제 창업자신데 이분이 그 돌아가시면서 현재 함영준 회장님한테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속세가 1,700억 정도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상속세 모두를 함영준 회장은 선친의 뜻을 받아서 전액을 다 납부하는 걸로 윤리 경영을 선포합니다. 5년간 분할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지금 지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윤리적 경영, 준법 정신을 하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보면서 이 기업은 정말 준법 정신이 강한 정말 차별화된 기업이고 ESG와 가까운 기업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죠. 우리가 몇몇 뉴스에서 보겠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좀 기업들의 모습을 봐왔는데, 이 오뚜기는 정말 차별화되게 그런 것들을 지키고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대표 상품으로 오뚜기 3분 카레나 그 소스류의 그 상품들 80% 정도 차지하고요. 또 최근에는 진짬뽕이나 진짜장 같은 진진짜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갓두기가 이런 착한 기업으로서 나아가는 아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용한 선행입니다. 1992년부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회장님의 따님인 함현지 씨라고 그 뮤지컬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출연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댓글에 예전에 심장병을 오뚜기로부터 수술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선행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창업주로부터 시작된 내용들인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진행됐던 것이 바로 오뚜기의 그 좋은 착한 기업으로서의 내용이기도 하죠. 대학생들한테 장학생을 수여하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 여러분 잘 아시는 석봉 토스트라고 하는 곳이 2000년부터 불우이웃을 돕는데, 여기에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무상으로 소스를 지원했던 것은 석봉 토스트 대표가 자서전을 쓰면서 알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은 99%로 채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가격을 인상하면서 조금 의미가 쇠퇴되긴 하고 있지만, 지난 12년, 14년 동안 라면의 가격을 동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민들을 위하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2017년에는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로 선정이 됐고요. 청와대에도 초청돼서 15기업, 순위 15기업 안에 들어가서 준경 기업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독대하는 그런 기회들도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 5월에는요, 식품 상장 기업, 국내 식품 상장 기업 62개 기업 중에 CJ 제일제당도 있고요, 농심도 있고요. 이런 상장 기업들을 제치고 브랜드 평판 지수가 1위에 오르는, 그 이후로도 계속 3위 안에 랭크되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지면서 조용한 그런 기업의 그 여러 가지 선행들이 기업의 성과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뜩의 소셜 임팩트 사례 중에 재밌는 사례들을 몇 개 더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사례가 오동통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SBS 만남의 광장에서 2020년 6월에 다시마 편이 방송이 됐는데요. 완도 다시마가 2년치 재고 2,000톤이 팔려서 거의 팔리지 못해서 썩어나가는 상황에서 백종원이 함현준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다시마가 이렇게 썩어올 위기에 처해 있으니 회장님이 기다리 아저씨로서 다시마 라면을 만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함현준 회장이 백종원 씨의 그 군대 선배라는 그런 인연으로 서로 알게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인연을 통해서 기다리 아저씨로서 기꺼이 함현준 회장이 역할을 하게 됐고요. 오뚜기에서는 이미 생산하고 있는 오동통면에 다시마 2장을 넣어서 한 달 만에 1,000개를 완판하고 농가와 기업, 고객 이 모두가 선순환하는 다시마 2장 넣은 오뚜기 오동통면을 정식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임팩트 사례는요, 컵라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기한 거예요. 올해 8월부터 시작된 건데요. 컵라면 최초로 점자를 표기해서 식별하기 어려운 물 붙는 선과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의견을 통해서 반영했다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홍보하지 않고 조용히 알게 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의 협조를 통해서 물 붙는 선, 또 이거를 전자레에 넣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점자로 넣으면서 그 시각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또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공헌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죠. 세 번째 오뚜기의 사례는요, 리무버블 라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념통에 그 스티커를 띄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특수한 재질을 통해서, 특수한 원단을 통해서 접착제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 다른 제품에도 확대 생산해서 ESG라고 하는 환경보고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ES 경영의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를 통해서 본 소셜 임팩트는요, 기업의 평판은 이익과 직결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만 하는 기업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기업의 성과와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기존의 아까 말씀드린 CSR과 같은 기부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기업이 앞장서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갑질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는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런 옛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요, 소비자들이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뜩이와 같은 소셜 임팩트를 실천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우리가 그 기업들을 선택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소셜 임팩트로 나아가는 그런 배경과 생태계를 만드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가뜩이를 많이 관심을 갖고 최근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기업은 해외 사례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슬레라고 하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네슬레는 그 네스카페나 돌체 구스토, 네스퀵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인데요. 창업주가 이 기업을 창업한 계기도 굉장히 그 CSV에 가까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해요. 앙리 네슬레라고 하는 분이 창업을 했는데 모유를 수유하기 어려운 어머니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이유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네슬레의 시작이고요. 세계 최초로 CSV라는 개념을 경영에 도입하고 먹거리를 통한 ESG 경영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스퀴, 킷캣, 초콜릿이죠. 뭐 이런 것에서 당을 좀 빼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코코아 플랜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농가와 저개발 국가들의 그 좋은 묘목들을 1,450만 그루 정도 배포하는 이런 역할도 갖고 있고요. 스위스라는 작은 나라에서 본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98%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면서 최근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그 주가의 가치가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기업의 가치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네슬레에는 대표적인 CSV 사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네스카페 플랜입니다. 2010년에 커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의 수익도 하락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커피 공급망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게 바로 네스카페 플랜입니다. 네스카페는 그 네슬레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인데요. 커피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 수입이 떨어지니까 커피의 품질도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 농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생산에 제출되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특히 농가들은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판로를 구할 수 없어서 중간 상인들만 2중, 3중으로 유통 구조에서 수익들을 만들어가고 점점 더 생산자는 수익을 적어지고 소비자는 좋지 않은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 거죠. 이러한 그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슬레에서는 영세 농가에게 직접 원두를 수매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가들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열매들을 버리고 네슬레에서 교육하고 네슬레에서 지원하는 커피나무, 양질의 커피나무를 무상으로 받아서 또는 소액 대출을 받아서 그 커피나무를 통해서 양질의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농업 기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내용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네스카페 플랜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고요. 네슬레와 직거래하는 농가들은 평균 2배 이상의 소득이 증가하고요. 전체 커피 농가의 수익이 40% 이상 증가하는 아주 매우 놀라운 그런 성과로서 CSV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피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품종 개량이 가능한 소비자들은 안정적인 고품질의 커피를 소비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혁신의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사례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슬레의 두 번째 CSV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네슬레 커피 카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통 음료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를 움직이고 그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배포되면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점 도시도 없고 그런 물류도 없습니다. 또 커피를 네슬레에서 파는 네스카페는 주로 이제 패키징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 패키징 형태로 살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특히 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그 여러 가지 사회 상황상 커피를 따뜻한 물을 부어서 먹을 만한 상황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네슬레는 음료 산업을 또 커피 산업을 아프리카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그 아프리카의 시민단체와 또 여러 농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나온 그 해결책이 바로 네슬레 그 커피 카트랍니다. 이 커피 카트를 통해서 청년 실업자 여성 가장들을 5,000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림에서 보이시는 사진처럼 거리에서 좌판으로 팔 수 있게 했고요. 이러한 그 아주 그 창조적인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 해 동안 5,500만 장의 또 네슬레는 매출 2배의 성과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로 성과를 가져갔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슬레는 그 파이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파이 자체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슬레의 전체 핵심 전략이고요. CSV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 측정은 하면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슬레는 신입 사원이 입사를 하면 모두 다 CSV 교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 중에서 그 네슬레는 기업의 여러 가지 역량과 기능들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로컬의 또 개별 국가의 그 전문가들, 비영리 기관들, 또 단체, 또 개인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욕구, 또 해당 CSV의 그 함께하는 당사자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CSV를 위해서는 비영단체, 기업, 정부 간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아이디어가 좋아서 또 기업의 역량이 있어서 CSV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협업하고 협력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CSV를 만들어내고 그 네슬레가 세계 최초로 CSV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와 모델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ESG가 메가 트렌드로 등장한 이후 소비자들은 기업의 역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ESG를 경영 이념으로 삼아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미래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구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SR, CSV, ESG는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생존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어내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오뚜기와 네슬레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